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도시개발법의 6번째 파트인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매회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두 문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수용 방식보다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그 권리를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위치에다가 환지를 교부해가지고 종전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를 교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이 조금 더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보시면 환지 계획의 인가. 자, 우리 환지 받을 위치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인데, 자, 일단은 우리 보실 때, 이 환지 계획은 환지 받을 토지의 위치나 규모를 미리 설계하는 계획을 이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전 토지 소유자들한테 당신이 받을 토지가 어디냐, 이렇게 위치 같은 것들,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설계하는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이 인가라는 형태로 허락을 받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 절차를 보시면요. 자, 우리 금방 보신 대로 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 있는데, 자, 요거보다는 공사가 다 끝나면 요 준공검사라는 걸 받은 다음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서 환지를 법적으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은 없어지고 새로 환지받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토지가 교환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효력 발생일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새로 교부받은 환지의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가 교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이 중요한 겁니다. 환지 계획은 미리 환지받을 위치나 규모를 정하는 계획이고, 자, 환지 계획대로 그대로 공사를 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은 다음에 이 환지 처분이라는 걸 사업 시행자가 해주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돼서 종전 토지 소유권이 환지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뭔가요? 자, 환지 예정지는, 자, 환지 처분을 받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이 효력이 발생돼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환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자, 이거를 환지 처분 전에 공사 중간 단계에서 환지 받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사업 시행자가 미리 정해주면, 이 환지 예정지가 환지 받을 토지를 공사 중간에 여기 공사 완료 공고나 중공검사 앞에 단계에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가지고 환지 예정지대에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미리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게 어차피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취득을 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중간에 정해가지고 어차피 환지받을 토지가 있으니까 공사 중간에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처분을 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필요할 때만 하고 반드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데 환지 계획하고 환지 처분은 반드시 우리 환지 방식에서 있어야 되는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간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환지, 자, 방식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보시면 환지 계획 안에는 이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환지 받을 위치,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서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인데, 이 환지 설계를 보면 이렇게 지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지 설계를. 자, 좌측 그림은 사업 시행 전 토지, 자, 오른쪽 그림은 사업 시행 후의 토지입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토지가 개발이 돼 있죠. 환지 방식으로. 종전 토지는 대부분 이게 뭐 농지 같은 것들입니다. 논밭, 임야라든가 뭐 일부 이렇게 주택도 있는데 대부분 미개발지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 토지 1번 토지가 요 위치로 환지가 되고, 3번 토지는 옆에 있는 토지 이쪽으로 환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환지를 해줄 때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자, 1번 토지는 이게 농지인데, 농지 뭐 전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번 토지가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부담률 50%를 빼고 환지해 주는 게 적정 규모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1번 토지가 500제곱미터가 있으면, 자, 50%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이걸 빼서 이런 채비지나 보루지 같은 것들을 편성을 합니다. 여기도 보루지가 있네요. 그러면 자, 일단 500제곱미터가 있으면
50%를 빼가서 250제곱미터로 환지가 되면 이게 적정 규모 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40을 환지 받았으면, 자, 이게 바로 가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증환지, 가만지라는 용어를 처음 우리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토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토지 부담률이 50%를 빼고 요 위치에다가 환지를 해준다고 이렇게 환지 설계를 하면 250을 받으면 적정 규모 환지인데 240을 받았기 때문에 250이라는 면적보다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지가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3번 토지를 볼까요? 3번 토지도 일종의 농지인데 종종 규모가 400제곱미터입니다. 400제곱미터면 부담률 50%를 빼면 200제곱미터로 환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10제곱미터가 환지가 되어졌네요. 이게 받으면 증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이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해서 3번 토지는 400제곱미터면 50%를 사업시행자가 빼갑니다. 빼가고 나머지 200제곱미터 환지해주면 적정 규모인데 200제곱미터보다 크게 210제곱미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증환지를 받은 겁니다. 근데 2번 토지를 볼까요? 2번 토지는 자, 요 위치에 있는 토지고 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여기 환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 토지 2번 필지 토지는 60제곱미터면 토지 부담률을 고려해서 30제곱미터 정도로 환지해 주는데 너무 작습니다. 너무 면적이 작으면 이 과소 토지로 환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환지 설계를 하면서 증환지, 가만지, 부지정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 다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토지는 가만지, 3번 토지는 증환지 이렇게 환지가 여기 되어졌는데 하나는 가만지, 하나는 증환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토지는 찾아봐도 환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지를 부지정을 했다. 자, 부정을 한 이유는 뭔가요? 종전 토지 규모가 60제곱미터밖에 안 돼서 감보율, 여기 토지 부담률이 감보율입니다. 50% 같은 경우를 빼고 나머지 30제곱미터 환지할 수는 없다. 너무 작아서 이런 경우는 환지를 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이 가격을 평가해서 돈으로 지급해서 그냥 환지를 부지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이 부지정을 하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 요금은 4번지부터 4번지, 5번, 6번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이게 가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이런 가만지 형태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환지 설계인데 환지 설계를 하면서 가만지도 있고 증환지도 있고 부지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는 10번 토지를 보세요. 10번에 보면 이렇게 건물도 있네요, 여기. 10번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뭐 동일인데도 상관없습니다. 동일인. 아니면 10번 토지 소유자는 갑,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을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입체환지라는 게 뭐냐면 자, 원래는 토지가 있을 때 토지로 환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평면환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로 환지하는 건 평면환지인데 입체환지는 뭐냐면 종전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한 사람이 자, 요청을 하면 입체환지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체환지 신청을 하면 나중에 입체환지용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주는 겁니다. 자, 입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자,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갑,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을이면 자, 둘 중에 한 명이 입체한지를 받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입체한지용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입체한지라는 게 이제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이렇게 교부하는 겁니다. 저희는 토지만 교부해서 평면한지인 줄 알았더니 입체한지라는 용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입체한지라는 건 물론 이제 상가라든가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이 아파트 이 부지의 일부 구분 소유권 토지하고 건물의 구분 소유권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지분이겠죠. 근데 건물의 구분 소유권 이런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한지 같은 경우도 있네요, 용어가. 그래서 여기 뭐 12번지라든가 10번지 토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입체한지를 신청해서 이렇게 입체한지를 뭐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지분, 상가 같은 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의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지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입체한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비지, 보류지라는 용어. 자, 증환지, 가만지, 부지정, 입체한지, 자, 채비지, 보류지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채비지, 보류지라는 게 아까 토지 부담률 적용해서
아까 1번 토지에서 일정 부분을 빼갔죠. 뭐 3번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증환지든 가만지든 간에 일정 부분은 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류지라든가 채비지라는 걸 편성을 하는데, 자, 채비지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사업하는데 공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채비지를 매각해서 공사 비용에 충당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채비지라는 토지를 빼고, 이 채비지는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돈을 벌겠죠. 그 돈 가지고 공사 비용을 쓰기 위해서 이 채비지라는 토지 같은 것들을 편성을 하고, 자, 보류지. 자, 보류지는 나중에 공공서를 짓기 위해서 이 보류지에다가 뭐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공공서 같은 걸, 관공서 같은 것도 짓고 이렇게 그런 공공설 용지를 쓰기 위해서 이런 보유지라는 걸 뺄 수 있습니다. 자, 이 용어들 한번 우리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 환지 방식은 이런 증환지, 가만지, 부지정, 입채환지, 채비지, 보유지라는 개념을 모르시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용어들을 다시 한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자, 일단 환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환지 계획의 작성자는 사업 시행자고,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자,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이제 환지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걸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을 때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앞에 강의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한테 무슨 뭐 인가라는 걸 받았는데, 이 환지 방식으로 왔을 때는 이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도지사보다 아랫사람인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자,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보다 또는 국토부 장관보다 밑에 관청인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환지 계획에 들어갈 내용, 자, 환지 설계. 우리 금방 앞에서 본 요 이미지가 환지 설계입니다. 자, 1번 토지는 나중에 어느 위치로 가고, 환지 형태는 가만지로 간다. 3번 토지는 어느 위치로 가고, 이거는 증환지 형태로 간다. 이런 것들이 환지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설계할 때 이게 이제 우리 법을 보면 평가식, 자, 종전 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번 토지하고 여기 1번 토지 종전 토지 가격하고 여기 1번으로 환지되는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맞게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평가식으로 환지해 주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면적식, 자, 면적식이 위치입니다. 위치. 자, 위치를 종전 위치를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면적식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위치식이라고 하지 않고 면적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는데,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가격을 맞추는 방식. 종전 토지의 가격하고 나중에 환지해주는 가격을 평가해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게끔 평가식으로 환지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환지할 수도 있다. 근데 면적식은 위치 기준이기 때문에 종전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면적식으로도 예외적으로 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일단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환지 설계는 뭐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고, 자,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립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다음 중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그래서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용어죠. 자, 필지별 환지 명세를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라고 하시면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틀립니다.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환지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환지 명세지 환지 예정지 명세라고 하시면 안 돼요. 환지 예정지는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는, 필요하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환지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지 계획에는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라는 필지별 환지 명세지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우리 청산이라는 게 뭔가요? 자, 우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쪽 그림으로 오셔서 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달 되면 요 청산이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 전 토지하고 사업 시행 후 토지를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서 돈을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는 이런 청산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 청산금이 얼마인지 이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달에 청산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환지계획은 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청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청산 대상 토지가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몇 번지 토지가 청산 대상 토지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청산금의 명세라고 하시면 안 돼요. 3번을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 명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청산금은 환지 계획 당시 만들 때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은.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돼서 이 청산금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시면 됩니다. 청산 금의 명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만 좀 잘 보십시오. 필지별 환지 예정지 명세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환지 예정지는 공사 중간에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지 계획 단계에서는 환지 예정지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 금의 명세가 아니라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가 몇 번지 토지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청산금의 명세라고 하시면 환지계획 단계에서는 청산금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채비지 보류지라는 용어 앞에서 배웠죠? 사업 시행 비용을 위해서 공사 비용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되는 채비지 그 다음에 이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 이 공공설 용지 같은 것들을 빼기 위한 보류지 같은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채비지 보류지라는 것들도 여기 명세를 통해서 위치라든가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아까 입체한지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입체한지용 건축물이면 아파트 같은 것들을 어디다가 지을 건지 그런 것들도 환지계획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요 2번하고 3번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시행자가 만들어서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요 두 개를 잘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자, 환지계획은 뭐 여기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야 된다. 뭐 적응환지란 말 쓰면서 종전 토지하고 앞으로 환지받을 토지의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의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적응환지라는 용어는 뭐 기본적인 용어인데 이 적응환지에 대한 예외로서 환지의 부지정 그 다음에 증환지, 감환지 같은 것들, 입체환지 이런 것들 앞에 우리 설명을 좀 미리 드렸죠.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용어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자,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이런 적응환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공법에서 어떤 기준자 같은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거는 예외입니다. 환지 계획의 기준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관련된 기준이고 이런 보류지의 책정 기준도 어떤 돈 문제랑 관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어떤 지침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법령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실 때 환지계획의 기준은 다른 기준과 다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일종의 법령 형식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따로 좀 한번 좀 보십시오. 이것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적응환지를 원칙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기준은 다른 기준과 다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법령 형식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환지 부지정. 자, 여기서 포인트는 환지 부지정은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를 부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지만 이 사람이 환지 받는 거를 싫어합니다. 나는 환지 방식 사업 시행이다. 종전 토지를 돈으로 그냥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 동의하면 자, 종전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토지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환지를 부지정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하고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해주면 이 부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일단 첫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규모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환지를 부지정하겠다고 부정받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부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같은 그런 용익권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야지만 이 부지정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부지정 처리할 때 이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자의 동의도 얻어서 부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임차권자 등이 동의 안 해주면 이 부지정이 안 됩니다. 뒤에 보시면 동의 없이 바로 부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토지의 규모를 아까 앞에 설명한 내용인데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소 토지의 방제를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종전 토지가 60제곱미터면 토지 부담률 50%를 빼고 30으로 환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소 토지로 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소 토지 방제를 위해서 종전 토지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 동의 없이도 부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지정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한 경우에 부지정할 수 있다. 자, 이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까지 얻어서 부지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종전 토지의 규모가 너무 작은 토지일 때는 이 과소 토지로 황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지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사람들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증환지, 감환지라는 개념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증환지, 감환지 할 때도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아까 우리 증환지, 토지 부담률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보다 크게 해주면 증환지, 적정 규모보다 작게 환지하면 감환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입체한지. 입체한지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으로 환지하는 것, 아파트, 상가를 지어서 아파트 건물의 구분 소유권과 이 대지 지분 같은 형태로 주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 구분 소유권하고 토지 공유 지분으로 받는 것. 자, 입체한지를 신청한 사람은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 건물을 둘 다 가진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거고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해서 입체한지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요거 2번도 한번 보세요. 입체한지를 신청을 했다가 입체한지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들이 입체한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이 이게 평가액입니다. 종전 토지만 있으면 토지만 평가하는 거고 토지 건물이 둘 다 있을 때는 둘 다 평가하는 거죠. 건물만 있을 때는 건물만 평가해서 그 권리가액이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이 자, 입체한지로 건설되는 그 아파트의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면 제일 작은 평수의 최소 공급 가격보다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한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전 토지의 건물의 재산 가치가 입체한지로 건축되는 아파트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격보다 70%,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한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분의 70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평가액이. 입체한지로 건축되는 이 구분 건축물인 아파트의 최소 공급 가격이니까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 공급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이 2억이다. 그럼 2억하고 1억 3천을 비교했을 때 2억의 70% 100분의 70이 1억 4천이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인 1억 3천만 나오면 입체한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도 있으니까 100분의 70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입체한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목적이 주로 이게 이제 공공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비에 충당,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공공설 같은 것들의 설치를 목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보류 중에서 일부를 채비주로 빼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경비 충당하거나
공공설의 설치 같은 걸 목적을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보류지로.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빼가면 경비 충당용으로 채비지가 빠지는 거고 그 나머지 보류지가 바로 공공설 같은 것들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 충당용으로 빼는 게 채비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경비 충당 이외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하는 공공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채비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류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 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 부담률 같은 경우를 이거를 선정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부담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앞에 그림에서도 50% 정도 토지부담률 계산해서 어떤 사람이 뭐 토지가 500제곱미터가 있으면 50% 부담률 적용해서 250제곱미터는 빼가고 나머지 250을 환지받는 게 적정 규모 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토지부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토지부담률 60%까지 빼서 더 많이 토지를 빼갈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자, 이게 과거에는 이게 전원동이었는데 개정이 됐죠. 자, 어쨌든 자, 지금 개정돼가지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해주면 토지 부담률을 60%를 초과해서 뭐 65%, 뭐 70%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만 올릴 수 있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를 초과해서 뭐 65%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하고 분홍색을 시험 문제에서 바꿉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분홍색 규정하고 노란색 규정을 잘 구분해서 토지 부담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할 때. 자, 7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게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다음 날부터 자, 지금 지정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날짜가 있답니다. 그 날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냐면 1, 2, 3, 4번이 토지를 구분 등기를 이게 여러 개의 분할 등기 같은 걸 해가지고 토지를 여러 개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자, 1, 2, 3, 4번이 다 이거 쪼개기 하는 겁니다. 하나의 등기가 뭐 2개, 3개로 쪼개져가지고 환지를 여러 개를 받으려고 이렇게 투기적인 그런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지금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짜,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권자 관청이 따로 정하는 날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자, 환지를 안 해주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정하는 날 다음 날부터 뭘 했냐면 한 필지 토지면 토지 소유권이 한 개였었는데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을 해가지고 뭐 한 필지가 세 필지로 쪼개져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막 3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등기 하나짜리인데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로 이렇게 여러 개 구분 등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여기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주택, 한 사람이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를 이제 분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와 주택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동일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 갑이 토지는 갖고 있고 주택만 을한테 팔면 이게 토지 소유권이 건물 소유권이 분리가 돼가지고 2명의 소유권자가 나와서 환지를 2개를 받으려고 이런 것들도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졌는데 이 새로 건물이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거를 져가지고 이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서 소유자가 증가되는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이 다 이게 등기 하나짜리가 여러 개의 등기로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소유권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쪼개기 행위를 하면 그래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다음 날부터 이런 쪼개기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평가.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시비를 거치고 그에 앞서서 미리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감정평가만 하면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신중하게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자가 미리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의까지 거쳐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이런 심의 같은 거 없이 그냥 감정평가만 하면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최초 가격평가는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가 미리 평가하고
그다음에 심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심의까지 거쳐서 이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환지 계획이고, 이제 환지 예정지라는 건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공사 중간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공사 중간에 환지받을 토지를 이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미리 환지 예정지로 정해주고, 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 환지받을 땅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처분이 환지 예정지입니다. 자,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처분은 안 되고, 자, 사용 수익할 수 있게만 해주는 그런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환지 예정지의 지정, 자,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한테 앞으로 환지받을 토지 등에 대해서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처분입니다. 자,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필요할 때만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종전 토지 위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여기 임차권자 등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임차인들을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환지 정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게 종전 토지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환지가 되고 나서 환지 처분이 되면 이쪽으로 환지가 될 환지 처분 받으면 이쪽으로 환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환지 처분 전이라도, 자,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환지 받을 땅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 땅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가지고 여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 부분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전 위치 부분은 사용을 못하게 권한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종전 토지가 여기였었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나중에 환지를 이쪽으로 받을 겁니다. 이 부분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위치가 좀 바뀌죠. 이럴 때, 자, 우리 환지 처분 같은 거 받고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 환지 받을 부분이 확정이 되는 건데 공사 중간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환지받을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로 정해가지고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이 이걸 환지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중간이라도 이 부분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겁니다. 대신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 수익을 하면 자, 여기 요 위치, 자, 종전 토지인 요 위치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대신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자, 이것 좀 한번 잘 보세요. 환지 정지는 임의적 절차고 임시적 절차입니다. 자, 미리 사용 수익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정식으로 환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환지 예정지에 대한 효력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자기 종전 토지 위치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한번 가보시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게끔 권리를 미리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는 날짜가 언제냐? 환지 예정지 효과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한다는 말이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고 자기 종전 토지 부분은 사용할 수 없게끔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채비지로 지정될 땅을 환지 예정지로 정하면 사업 시행자를 위한 예정지이기 때문에 미리 사용 수익 처분도 가능합니다. 처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여기 파란색 토지는 특정한 토지 소유자 갑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사용 수익권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노란색 토지는 이건 뭐냐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자, 채비지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토지입니다. 그럼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예정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이 채비지로 지정될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어차피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올 토지이기 때문에 이 채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이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가 되면 사용수익 처분도해서 공사 중간이라도 이 채비지 땅을 미리 팔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 채비지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귀속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사 중간에 이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하면 채비로 지정될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를 정하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미리 사용수익도 가능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게끔 처분권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환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환지 처분 남았네요. 자,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환지를 법적으로 교부하는 거죠. 소유권 등의 권리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이제 환지 쪽으로 넘어와서 권리가 확정되는 절차가 환지 처분입니다. 자,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나면요. 자,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이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의견 같은 거 처리한 다음에 중공검사라는 걸 지정권자한테 받습니다. 자, 중공검사는 다시 지정권자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쭉 진행을 해서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이 공람을 시켜서 이 환지가 이제 처분되기 전에 환지 받을 사람들한테 의견 같은 거를 제출을 받습니다. 14일 정도 이상 공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처리하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받고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을 해 서류 공람을 하고 자, 의견 같은 걸 받아주고 나서 처리한 다음에 중공검사를 지정권자한테 신청을 해서 받고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 공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환지받을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주고 중공검사를 지정권자한테 받은 다음에 중공검사 후 60일 안에 환지처분이 들어갑니다. 환지처분 공고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환지 등기라는 절차까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환지 등기가 이제 환지로 교부되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등기를 하는 거 일종의 보존 등기 성격으로 환지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뭐 14일 안에 환지 등기 같은 것들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환지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효력 발생일입니다. 환지 효력 발생일은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 우리 종전 토지의 뭐 소유권, 지상권, 뭐 임차권, 저당권 같은 각종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 등의 권리가 환지 쪽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 등의 각종 권리가 환지 쪽으로 귀속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 자, 환지처분의 효과로 와서 여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효력 발생일이니까 다음날에 종전토지로 보고 토지가 교환된 겁니다. 자, 토지가 교환되는 날짜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입니다. 그래서 환지를 종전토지로 봐서 토지가 교환되는데 이때 아까 우리 앞에 설명한 대로 종전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는 자,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이전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소멸되는 권리가 있다. 아까 우리 환지 부정 같은 거 받고 청산 같은 거 받고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소멸하는데 자, 소멸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넘어가기 직전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지처분 공고일이 8월 1일이다. 그럼 8월 2일부터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8월 1일이면 8월 1일이 종료하는 날, 종료하면서 소멸되는 권리는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권리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권리 관계가 형성되기 직전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할 권리는 소멸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권리 관계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여기 앞에서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소유권 등의 대부분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소유권이면 그대로 소유권 상태로 환지로 이전되고 뭐 지상권이면 지상권도 그대로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전세권 마찬가지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인데 자, 문제는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역권. 보시면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전속을 하거나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종전 토지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 같은 게 내려져 있거나 아니면 지역권 같은 권리가 종전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지로 넘어가지 않고 종전 토지에 전속을 하거나 이렇게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지문을 만들 때 종전 토지의 모든 권리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아서 환지 쪽으로 이전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규정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 같은 권리가 종전 토지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환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가 교환됐다고 해서 이거 예를 좀 한번 보시고 예외로 아까 이제 앞에서 본 겁니다. 채비지 보류지의 귀속. 자,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시행자가 취득하고 자, 보류지는 아까 우리 공공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자, 보류지 같은 것들을 뺐기 때문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시험문제는 이겁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 둘 다 사업시행자가 취득을 한다.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이 채비지를 매각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이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주로 이게 이제 행정청입니다. 자,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행정청한테 이 토지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 보류지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고 보류지는 누가 취득하는지를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취득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죠. 자, 물론 여기서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금방 배운 거 채비지 목적으로 잠깐 환지 예정지 같은 것들을 정했습니다. 채비지로 지정될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자, 미리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리 처분된 채비지가 발생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채비지 목적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럼 이 처분된 채비지는 이거를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채비지가 시행자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각이 되는 건데 채비지 목적의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매수한 사람이 매입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입체한지는 아까 입체한지를 신청을 했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입체한지 신청을 하면 날짜는 동일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입체한지 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입체한지를 신청했다.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종전 토지 위에 자, 건축물이 없이 그냥 종전의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돈을 빌려써서 종전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잡혀 있을 때 이 저당권이 자, 이게 입체한지 형태로 변화가 됐을 때는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쪽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결론이죠.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토지 소유자가 입체한지를 신청해서 입체한지를 받으면 이 저당권이 그대로 자, 입체한지 받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쪽에 이 두 군데다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 저당권의 어떤 담보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거 어떻게 됐냐면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자, 이게 입체한지 같은 걸 받았을 때는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토지 지분 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종전 토지 위에 있던 저당권이 이 토지가 입체한지 형태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 부분하고 토지 지분 쪽에 다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청산금의 확정.
자, 청산금은 우리 앞에서 증환지나 감환지나 입체한지 받은 사람들은 이제 환지처분을 받고 나서 자, 환지처분 시 청산금을 결정을 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계산을 해가지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앞에 증환지 받은 사람, 감환지 받은 사람, 입체한지 받은 사람은 종전 토지 가격을 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환지받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서 양쪽 차액을 비교해가지고 청산금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앞에서 부지정이라는 게 있었죠. 자, 부지정 관련 청산금은 환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지처분 전이라도 자, 원래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 받은 사람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어서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지급하고 또는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부지정 관련 청산금은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미리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이 미리 결정돼 가지고 교부되는 경우도 있네요. 부지정 청산금은 이렇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부지정 청산금은 반드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달에 확정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정 청산금은 청산금을 환지처분 전이라도 미리 결정을 해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가 있고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어떤 이런 권리들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환지 방식 마무리했고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은 좀 빠뜨리지 않고 다 열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